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할게요. 어, 혹시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보면서 중간에 대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채팅으로 궁금한 점은 남겨주세요. 중간중간에 천천히 하겠지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할게요. 저는 전남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강윤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미있는 통계 빅데이터 이야기에서 R이랑 파이썬을 이용한 실습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발표는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랑 또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는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수님들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현상을 보기 쉽게 일정 체계에 의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통계라고 한다면 이거를 분석자가 실제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우선 세 개를 나열을 해놨는데요. IBM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BM SPSS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SS가 소셜 사이언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PSS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클릭만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전공하시지 않는 다른 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SPSS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서 학교나 기관을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SAS라고 해서 SE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IBM SPSS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용법이 어려워지겠죠. 대신에 프로그래밍이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고 또 짧은 코딩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처리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서 간단한 코딩으로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는 세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료인데, 유료라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기관이 이제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은행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런 유료 프로그램을 라이센스를 사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SPSS랑 그다음에 SES의 장점을 합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산 처리도 빠르고 데이터를 다루기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유료 프로그램으로 라이센스를 사야만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이제 한 번쯤은 파이썬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파이썬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인 통계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뭐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입문자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습득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통계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보니까 개발, 뭐 이제 다른 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통계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활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통계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계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나 어떤 도구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무료고 오픈소스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패키지 같은 거를 남들이 쓸 수 있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도 마찬가지인데요. R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R도 오픈소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석자들이 쓸 수 있게 본인이 만든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또 통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새롭게 발표된 알고리즘 같은 게 엄청 빨리 반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한다거나 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보다는 R이 조금 더 코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원래 뭐 R부터 배웠다 아니면 원래 파이썬부터 배웠다 하면은 이제 한 언어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R이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코딩이 어려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 조사된 프로그래밍 언어별 인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가 높았던 언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C 언어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다음으로 왔던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전체 언어 중에서 C가 16%, 그다음에 파이썬이 12%, 자바라는 언어도 있는데요. 자바가 11% 정도 되고 R이 1.64% 정도의 인기도를 가진다고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1.64%가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고 실제 순위로 확인을 하면 C가 1위고 R이 6위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C를 꼭 해야 되거나 뭐 파이썬을 꼭 해야 되거나 내가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R을 꼭 해야 되거나 어떤 언어 하나를 이런 인기도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이게 아니게 되는데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분석자라고 한다면 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지, R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이썬만 할 수 있는지, C나 자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석자의 역량이나 또 기타 다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내 컴퓨터가 뭐 R이나 자바, 파이썬, C 이런 걸 다 돌릴 수 있는 환경인지 또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한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분석자는 여러 언어를 공부를 한 다음에 내 목적에 맞춰서 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통계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누구나 배워볼 수 있는 오픈소스 무료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R이랑 파이썬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R이랑 파이썬을 혹시 누가 뭐가 다르고 뭘 더 좋은지 그다음에 혹시 이제 통계학이나 아니면 이런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제 학생들도 되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R이랑 파이썬 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해요. 음, 이 첫 번째 먼저 직업 기회라고 된 부분을 보시면 노란색 선이 파이썬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파이썬 R을 의미를 하는데요. 노란색 선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올라가는 추세가 빠른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노란색 선이 업무 설명에서 자주 인용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업 채용 공고 같은 게 떴을 때 채용 공고 같은 게 떴을 때 그런 채용 공고에서 우리는 이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라고 할 때 R보다는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R보다는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공고가 더 많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이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닌 게 실제로 분석 작업을 한 결과물들을 보면 파이썬만큼 R이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보다는 R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라는 결과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전환 비율이 있는데 R을 쓰던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R로 넘어가는 사람의 비율은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R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2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파이썬에 잘 충성을 해서 파이썬만 잘 쓰고 그다음에 R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파이썬보다는 조금 충성도가 낮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R이 진짜 전통적인 대표적인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계나 기계학습, 뭐 데이터 사이언스, 시계열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다른 패키지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뭐 모델을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위한 패키지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딱히 어떤 언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분석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뭐 실력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언어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R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파이썬을 하기 시작을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파이썬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R하고 파이썬 두 가지를 이용한 실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지만 어떤 자료를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시외에서 이런 큰 요구르트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요구르트가 나오게 되었던 계기가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되게 작은 걸 많이 사는 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작은 걸 팔 게 아니라 작은 게 합쳐진 분량을 팔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큰 빅 요구르트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빅 요구르트가 유제품 부문에서 되게 성적이 좋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에서 새벽에 이제 버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서울에서 이제 콜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택시를 잡거나 아니면 뭐 집에 가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콜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를 분석을 했어요.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사람들의 등록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1시부터 5시에는 원래 버스가 끊겼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경로를 탐색을 해서 그 경로에다가 이제 버스 그 새벽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하자 이런 인사이트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저희도 실제로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예시는 그 전에 이제 R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R이 생겼다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각화를 잘하면 분석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이런 시각화된 그래프나 도표를 통해서는 정보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 문장들을 분석을 해서 중요도가 높거나 인기도가 높은 애들을 글씨를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가사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면 사용자 취향에 맞는 노래를 추천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분석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R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 취향의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 실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어떤 분석 결과물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컴퓨터나 R 프로그램에는 이건 이제 기본 카메라 같은 거라서 기본 카메라로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사진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뭐 파이썬이든 R에서 부르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라는 애들은 밖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불러와서, 그러니까 어플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결과물, 이미지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코드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실습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텐데,
제가 미리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뭐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지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컴퓨터는 이 라이브러리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으로 불러들여줘야 됩니다. 안으로 불러들여주고 나면 이제 이 텍스트라는 여기가 이제 제가 사용할 노래 가사들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가벼운 뭐 이렇게 가사가 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랑한다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사랑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들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명사형으로 단어를 만들고 나면 이제 얘네가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컴퓨터가 얘네들은 몇 개가 있지?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수를 세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명령어로 코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뭔가 변수나 물건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이제 보면은 그대나 사랑, 마음, 커피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간 노래들을 좋아하더라. 그러면 이제 저한테 노래를 추천을 해줄 때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간 또는 이런 느낌이 나는 노래들을 추천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들을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의 노래들이 사실은 이제 가사가 적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던 건데, 이런 취향의 노래들을 이제 저 같은 사용자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분석도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는 시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집이 된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러닝머신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나이, 뭐 교육 수준, 그다음에 사용 시간, 건강 수준, 그리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달리기는 얼마나 했는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그래프나 이거 다들 이제 공부해 보셨을 텐데,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품은 러닝머신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별별로 나눠서 그려봤을 때는 어떤 제품은 남자한테 더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은 여자한테 인기가 더 많더라. 이런 걸 이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런 시각화를 통해서 성별 관련 없이 어떤 러닝머신을 사고 싶다, 이런 평균적인 러닝머신을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 러닝머신을 사더라. 그 이유는 가격이 괜찮았고 무난한 이유로 이 러닝머신을 많이 사더라 하는 거를 시각화 같은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이썬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통계 패키지는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이제 추가된 그 분석 도구예요. 파이썬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저런 앞에서 나왔던 글씨로 써진 저런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 것도 파이썬에서 가능해요. 분석이나 또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런 뭔가 딥러닝을 다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한 분석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사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했을 때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있냐 벗고 있냐 이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마 이제 요새 카페나 뭐 어디 건물에 들어가실 때 앞에 카메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카메라에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얼굴에 있는 온도도 재고 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한테 공부를 시키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행을 미리 해놓은 거를 설명을 대체를 할 건데요. 그래서 잠깐만 그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컴퓨터는 여기가 사람 얼굴인지 이쪽이 사람 얼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사람 얼굴이에요 하고 이렇게 마스크 그 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라고 이제 답을 달아놓고요. 이 네모한테는 마스크가 없는 노 마스크 이렇게 정답을 달아놓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엄청 많이 아주 많이 구해서 이렇게 네모를 만든 다음에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요. 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를 이용을 하면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커러시가 정확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공부를 했을 때에는 0.6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좀 낮은 편이죠. 10개 이미지 10개 중에 6개만 맞춘 거니까. 근데 이제 점점 학습을 진행을 할수록 컴퓨터는 똑똑해지면서 그 정확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마지막에 됐을 때 0.98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장 중에 9장, 9.9장을 맞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의 학습을 이렇게 컴퓨터한테 시켜놓으면 컴퓨터는 마스크를 쓴 사람의 모습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밑에서 이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컴퓨터가 판단을 해줘요.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컴퓨터한테 공부시켰던 이미지하고 다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라벨이 달려 있는 게 보이죠.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라벨을 정답을 컴퓨터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결과만 미리 실행을 해놓은 걸로 설명을 대체를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뭐 R이랑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인데요. 질문이 있으시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네. 질문 아닌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통계 프로그램에는 유료나 무료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근데 프로그램을 꼭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분석자가 필요한 목적이나 역량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그 실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 R과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보여드렸어요.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시각화를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러닝머신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맞는 노래를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실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